3페이지 보세요. 오늘은 양정이니까 제가 양정 학생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혹시 또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수능 만점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이렇게 좋지 않으세요? 내 아들이 수능 만점 받고 서울대 의대 간다는 거? 삼수가 아니라 저를 만나면 삼수가 아니라 서울대 의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작년 기출을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 기출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제가 30번까지 분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뭐 현대시도 있고 현대소설 있고 현대시 있고 고전소설 이렇게 쭉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요거 일단 중점으로 말씀드릴게요. 고전소설 운영전. 오늘 뭐 설명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운영전, 고전산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양정 2학년 문학 교과서는 금성입니다. 그러면 수업 자료 하나만 넘겨보세요. 네, 보시는 것처럼 4페이지 보시면 제가 여기 위에 써놓은 게 있죠. 틀 만들기. 그러니까 국어는 주구장창 나의 언어로 재구성을 잘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똑같이 봤던 게 나왔다고 해서 내가 시험장 가서 시험을 잘 본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영어나 탐구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요. 그렇죠? 우선 앞에 보시는 것처럼 양정이 교과서에 나왔던 고전소설 운영전입니다. 이게 그렇죠? 자, 내용은 이렇게 나와요. 특은 자기제를 알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다음 밑에를 보세요. 2013학년도 수능문학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정답률이 76%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답이 2번이에요. 왜 2번이냐? 특은 운영이 도둑을 맞았다고 맹인에게 말했다가 이제 틀린 건데 여기 내용 읽어보시는 것처럼 특이 맹인에게 말한 건 맞아요. 그런데 밑에 제가 써놨죠. 왜 답이 2번인가? 특은 맹인에게 말한 건 맞는데 그러나 운영이 도둑을 맞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존 수능에 나왔던 문제죠. 그렇죠? 근데 밑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작년 문제였고 자, 발문 자체가 똑같습니다. 적절치 않은 것은. 그리고 답도 똑같이 2번이에요. 그렇죠? 특은 운영과 김진사의 관계를 맹인에게 말했다. 즉 특이 맹인에게 말한 건 똑같은데 특이 운영하고 김진사와의 관계를 말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결론. 평가원 기출을 같이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다수의 친구들은 아 내가 봤던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 내가 학원에서 줬던 문제하고 시험 문제하고 똑같이 나왔네. 그게 좀 안 통하는 과목이 국어예요.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걸 비틀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읽고 위에 수능 문제를 풀었더라도 내가 어떻게 재구성해서 내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어낼지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게 잘 되면 진짜 공부를 그냥 적당히만 하고도 성적이 그냥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과목이 국어예요. 바로. 예, 결론. 나의 언어로 재구성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많이 풀어가지고 외워서 시험장 가서 똑같이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저떻게든 조금씩 바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구성 연습을 잘해야 된다는 거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5페이지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고전소설 운영전인데 2학년 문학 서술형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빈칸 넣기예요. 그렇죠? 보기 1하고 보기 2의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 단어를 쓰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세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정답이 이제 개연성이었습니다. 개연성 뜻이 뭔지 한번 옆에 한번 써볼까요? 예, 맞습니다. 연관성 맞습니다. 실제로 있을 법한. 근데 우리 지금 고3들 개연성 뜻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2학년 때 이런 공부를 정확하게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몰라요, 고3들. 물어보면 10명 중에 한 5명은 답하고 5명은, 5명도 안 돼요. 한 3명 또는 2명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답 잘 못해요. 개연성이 뭐냐 물었을 때. 그러니까 일단 국어는요, 재구성을 잘해야 되는데 이 재구성을 잘하려면 단어적인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단어 뜻이 중요한데 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요 시험 문제하고 그다음에 교과서하고 평가원 기출 간의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게 2022학년도 유흥모입니다. 요때 이렇게 나왔어요. 소설에서 시간 피어지는 배경을 지시할 뿐 아니라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의 개연성을 부여하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평가원 시험에 나왔던 단어나 어떤 문제 유형을 학교 시험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수업 시간에 같이 할 거예요. 학교 내신이지만 반드시 제가 기출, 모의고사를 통해서 같이 이런 방향을 같이 잡아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단어에 대한 철저한 이해,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밑에 수업 방향 제가 써놨잖아요. 학교 교과서와 평가원을 병행하며 함께 진행합니다.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2학년 내신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2학년이지만 저는 3학년처럼, 2학년이지만 3학년처럼 그렇게 수업 진행할 것이고, 내신 수업이지만 내신 수업을 통해서 3학년 수능 수업까지 완전하게 커버할 수 있는 그것을 목표로 할 겁니다. 그렇게 만들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만 넘겨보세요. 다음 수업 방향입니다. 자, 학교 진도에 맞게끔 일단 1주차는 정지용 시인의 시, 그 다음에 오른쪽 평가원 교육청 기출이 있죠. 작년 9월 평가원을 가지고 수업을 같이 진행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평가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그래서 같이 진행합니다. 여기 나왔던 문학 문제들을 같이 진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전, 그 다음에 육모, 작년 육모 같이 진행될 것이고, 3회차도 고전 3문, 김만중의 구운봉, 그 다음에 3회차는 대망의 작년 수능. 작년 수능 문제를 풀어서 최대한 이끌어낼 겁니다. 단어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논리학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이끌어내가지고, 이 정도가 되면 학교 시험은 이거보다 쉽겠구나, 학교 시험 이 정도로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체득하는 게 목표인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4회차, 5회차, 6회차까지 진행됩니다. 7회차까지. 그 다음에 직보가 있겠죠. 일단 오른쪽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오답 정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볼 거예요.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지만 평가원 기출을 가지고 같이 연계되는 작품들을 보면서 오답을 철저하게 보고 아까 얘기했던 재구성적인 부분들을 같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무엇보다 어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영전을 본다면 뭐 대군, 밑에 나온 것처럼 뭐 국려, 진사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과서 필수 내용 확인. 이런 식으로 뭐 소설이라면 각 장면별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제가 교과서 페이지대로, 그렇죠? 교과서 페이지 맞게끔 등장인물을 모두 쓰고 관계 파악을 해봐라. 인물 관계를 그려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평대군이 궁녀들을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써봐라. 이런 식으로 당연히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이라고 해서 그냥 쭉쭉쭉 읽어주고 내용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보조적 자료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아이가 확실하게 재구성하는지를 철저하게 제가 확인을 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친구는 서울대 내가고 어떤 친구는 삼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논리학 적용 연습도 같이 할 겁니다. 제가 이제 고3 수업 주로 진행하면서 2학년 때까지 아이들이 이런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3학년 됐을 때 선택지나 지문이 논리학적 요소로 들어왔을 때 이게 헤매는구나. 자,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은섬이 말하는 죄 없는 저희들을 죽이려고 하나니라고 돼 있죠. 그렇죠? 여기서 예. 자, 나타난 연역 논증은 설명하시오. 뭐 귀납 연역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전제, 모든 사람은 남녀 정이 있다. 전제 두 번째, 궁녀는 사람이다. 결론 한번 써볼까요? 모든 사람은 생각한다. 나는 사람이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그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문학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문학 시험에도 들어온다니까요. 그렇죠? 연습해야 돼요. 당연히 2학년 때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따따따따 암기만 하니까 3학년 됐을 때 전혀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결론 따라서 궁녀는 남녀 정이 있다. 이게 논리학 교과서가 있습니다. 어머님들 모르시겠지만 논리학 교과서가 세종특별교육청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따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수업에 녹여냈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문학도 단어적인 부분 중요하고 그다음에 논리학적인 부분들 동원해가지고 자꾸 자기 언어로 재구성하는 연습을 한다면 시험자 어떻게 나와도 내가 다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번째는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연습, 특히 중위권, 그 다음에 N생들 오답률 높았던 문제도 같이 진행할 거예요. 뭐 밑에 한번 보세요. 작년에 나왔던 수능 문학인데 자, 윗글의 기억과 니은은 똑같은 의미인가요? 라고 제가 자꾸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질 거예요. 기억은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잊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중 부정이죠. 그렇죠? 이중 부정은 긍정이죠. 그렇죠? 요거하고 유사한 작품이 아까 5회차에 나왔던 박지원의 요술에 대하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필 자체가 이렇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글쓰기 방식에 내가 친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학교 내신하고 수능과 연결점이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2학년 때 확실하게 머릿속에 체득하고 3학년으로 올라가야지 이게 바로 대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제가 처음부터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각자의 생각이나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이끌어내보는 거죠. 그렇죠? 이끌어내보다 보면은
본인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서는 이렇게 읽고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4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지를 정확하게 끊어 읽는 연습. 선택지를 정확하게 끊어 읽고 거기 나오는 단어들을 체득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논리학적 요소를 동원해서 내가 선지나 그러니까 사실 내신은 내용을 몰라가지고 틀리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교과서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양적 내신이. 그렇죠? 그러면 내용을 안다고 전제했을 때 선택지 읽기 싸움이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어떤 논리학적인 요소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때 내가 정확하게 읽어낸 대로 연습한 대로 그냥 하고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 수업 자료가 중요해요. 그래서 강사들이 수업 자료를 많이 주려고 합니다. 많이 주는 거 좋죠. 그렇죠? 근데 정확한 읽기를 통한 재구성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없이 그냥 문제만 푸는 친구들은 왜 성적이 안 나올까를 계속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머님들도 우리 애가 숙제는 열심히 하는데 아니 숙제도 다 했고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성적은 계속 3등급 나올까요? 잘 보면 2등급이고 왜 안 나올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을 뭐 없애버린다? 막아주겠다? 그렇게 만들 겁니다. 마지막 8페이지를 보세요. 예. 수업은 3시간만 진행이 되고 30분은 단어와 개념,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우선순위 문학이나 단어와 개념을 체크, 교과서 단어하고 그다음에 평가원이나 교육청 시험에 나왔던 단어들을 같이 한번 싹 정리할 겁니다.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와 언어 논리, 교과서 문학과 평가원, 교육청 문학의 어떤 연계점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구성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30분은 피드백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당연히. 물론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도 들어가지만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개인별 문학 재구성은 잘 되었는가. 그다음에 피드백을 할 것이고 개념 확인. 그다음에 필요하면 더 문제 연습도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제 부분은 당연히 평가원 교육청 기출을 매주 나가고 그다음에 클리닉 할 때도 그거 위주로 확인할 거예요. 클리닉도 와가지고 무슨 뭐 교과서 내용 뭐 암기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그렇죠. 아까 뭐 연역법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읽었는가를 제가 확인을 해줄 거예요. 반드시. 그다음에 EBS 문학 연계 기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과서 범위 중에서도 EBS 연계 규제하고 또 겹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연습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출판사하고 참고서 문제 같이 다 진행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만든 문학 재구성 연습 문제. 아까 뭐 연역법이나 그런 것들 같이 연습할 것이고 또 문학 초론 연습 문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는 카톡으로 과제 올리기, 부모님도 함께 확인하게끔 그렇게 이제 볼 겁니다. 지금 과제하기는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요. 3학년들 같은 경우도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저하고 어머님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고 아이가 이제 숙제해가지고 카톡에 올려주면은 제가 이제 좋아요 누르고 어머님 하트 눌러주시고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딴 거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시간 추론 과정을 피드백을 할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냥 단순히 읽어주고 지식 전달하는 과목이 아닌 겁니다. 이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평가원의 그 평가원이 만든 수능 출제 매뉴얼에 보면 나와 있어요. 국어라는 거 과목의 평가 목적이 뭔지 아세요 혹시? 국어라는 과목의 평가 목적이 뭔지 한번 써보세요 한번. 그거 말하고 말씀드릴게요. 국어 영역의 평가 목적이 뭔지 아세요? 탐구하고 그래서 영어랑 다른 거예요 이 과목이요. 수학하고도 다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뭐 사회 과목 잘하면 국어도 잘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국어 영역의 평가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학교도 이걸 당연히 따라가겠죠. 당연히 딱 2개입니다. 비판적 사고와 추론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써놨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예. 거기에 맞게끔 내가 생각해야겠죠. 학교 쌤들도 당연히 그걸 생각하고 문제 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매시간 추론 과정 피드백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인지 심리학하고 뇌가소성 적용해서 불안감 극복하는 연습도 같이 할 거예요. 3학년 때 해도 되긴 되는데 2학년 때 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왜 수능 시험장 가갖고 시험을 좀 못 보고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까지 말씀드려야죠. 수능 시험장 가가지고 1교시 때 막 긴장을 막 하잖아요. 우리 뇌를 봤을 때 이렇게 저장했던 걸 시험장 가서는 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 꺼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시험장 가서는요. 그렇죠? 넣는 게 아니고 잘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긴장하고 이완이 있잖아요. 그렇죠? 긴장 이완 중에서 이완이 잘 돼야 돼요. 우리 뇌가요. 이것도 알려드리면 안 되는 건데. 재미없나요? 진짜요. 이완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이 연습하세요. 우리 아이가 긴장을 많이 한다. 긴장을 잘하는 친구들은
내가 공부는 막 100점 받을 정도로 해놓고서는 시험장 가서 80점 찍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조금 심리학적인 요소인데 내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완을 자꾸 해줘야 돼요. 그 연습하세요. 아침마다 요가 하든지 명상하든지. 그렇죠? 같이 하세요. 반드시 그걸 해야지 아이 성적이 살아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주중 확인 클리닉. 이거 뭐 이제 안 되는 친구들은 또 와서 이제 확인 클리닉을 같이 진행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시간표가 있습니다. 일단 시간표는 수요일 날 잡혀 있고 클리닉은 일단 금요일 날로 예정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